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이재명 박사님 하도 핫 이슈라 갖고 아유, 무슨 또 합의 이슈식이나. 민주당 내가 그건 둘째치고 예. 제일 먼저 궁금한 거 예. 민주당을 떠났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예. 왜 갑자기? 제가 예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영남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치적인 색깔로 선택하지 말고 유능함을 선택해달라고 당보다 얘기하셨거든요. 사람을 인재해보라.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솔직히 위성곤 후보와 문성유 후보를 비교했을 때 유능함, 그리고 우선 위성곤 후보는 한번 검증됐지 않습니까? 2020년에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서귀포에 유치한다 그랬는데 전혀 못했잖아요. 어때 그건 문성효 후보 측에서 검찰로 고발을 예, 했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2006년부터 정치인 생활을 하셨는데 위성곤 후보가 20년 동안 과연 해놓은 게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도의원까지 합쳐갖고 거의 없었다는 거죠. 도의원 할 때야 솔직히 환경도시위원회나 이런 데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예산 같은 것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좀 몇 개는 있겠죠. 근데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좀 굵직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지금 비판적 여론이 보면은 12년 국회의원 동안 한 게 뭐있냐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서귀포시 진짜 달라진 것도 없고 솔직히 2012년 13년도 저희도 이주 열풍 불었을 때 서귀포시 인구가 굉장히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2021년 22년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개발 사업이라든지 건설 산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들어왔던 인구들이 다 나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주도에서 인구 증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 제2공항 주변 농지를 구매할 때 있잖아요. 농지 구매 허가를 받으려면 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지 한 필지를 팔면 보통 한 10명 정도가 주소를 옮겨요, 제주도로. 그래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던 이유가 기획부동산 얘기죠? 아니요. 기획부동산 말고도 일반 부동산 왜냐하면 제2공항 발표되면서 제주도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저렴했던 데가 구자, 성산, 표선이었거든요. 표선보다는 성산하고 구자는 굉장히 쌌어요. 그런데 이제 제2공항 호재 때문에 급격히 올랐잖아요. 그러면 달리는 말등에 올라탄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혼자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시골에 보면 밭이 100평, 200평짜리 밭이 없고 한 2000평, 2000평. 특히 구자는 10,000평이니까. 그러니까 저 구자 송당 같은 데는 10,000평 이런 거 우습게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거 구매하려면 한 10명씩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0명, 20명씩. 옛날처럼 이제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좀 많이 늘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탈당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능력은 이렇게 공약이나 저는 이제 우선 꼭 겪어봐야 능력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요. 보면 위성곤 후보의 공약은 진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공약이 만약 설령 시행된다 하더라도 제주도 발전과 직결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데 문성유 후보의 공약은 특히 1호 공약 대표 투자청 제주 투자청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저는 이거는 좀 참신하게 봤거든요. 돈에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이 투자청의 성격이 상업회사법인이냐 뭐냐, 그러니까 상업투자법인이냐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공적기관이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좀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같이. 그렇죠. 예, 사람이 모이면 또 돈도 같이 따라 모이고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문성효 후보의 공약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우선 제주도가 지금 가장 처한 게 돈맥 경화잖아요. 돈이 돌질 안 해가지고 제주도 경제가 지금 다 완전히 그냥 고사일보 직전인데, 사람이 들어와야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돈도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 또 사람도 들어오고 그래요. 이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붐업이 되는데, 제주도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선 뭐 100조를 투입해가지고 10기가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사업, 이걸 한번 봐봐요. 그거 했을 때 제주도에 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뭐 풍력 발전기를 만듭니까? 아니면 날개를 만듭니까? 대기업에 아마 예. 그냥 대기업에 부풀린 거죠. 배부르게. 그리고 뭐 제주도에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시공을 할 겁니까? 그럼 기껏 떨어지는 게 뭐냐? 자, 말 그대로 된다고 칩시다. 1조 원 도민 배당이에요. 1조 원 하면은 뭐 한 1년에 100만 원? 그거 가지고 뭐가 돌아가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그런 100조라는 사업을 했을 때 굳이 딱 그거 도민 배당 1조 빼고는 사실상 제주도가 건질 게 없는 일을 해야 될 거냐. 저는 이건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위성군 후보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유능한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이재민 박사님 얘기를 뭐 SNS도 자주 보이지만 예. 뭐 조금 지나침이, 원래 이정민 박사님 스타일상 한번 공약하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예. 저는 그 민주당이 예. 토론과 예. 의견이 다름에 예. 서로 토론하면서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는 정당인데, 예. 아니 자기의 뜻에 바란다 해갖고 노골적으로 탈당 요구하는 민주당 인사들, 난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거. 저는 뭐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탈당하시라고 권했던 분은 뭐 민주당을 지금까지 뭐 50년 가까이 지켜왔었던 분이고, 원로세요. 그래서 그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분 의견을 따랐는데, 진짜 제가 가장 황당한 거는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이에요. 5월 10일 날 시행하라는 공문인데, 이게 뭐냐면 당원을 유지하면서 무소속 후보나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운동을 돕는 경우에는 무조건 제명시키겠다.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영남에서 한 발언은 민주당에 도움되는 발언이니까 그럼 되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이 그 텃밭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능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람은 돼서는 이 지역이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겠다.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저도 그 당시에는 권리당원이었지만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유능함을 선택하자. 그 얘기를 해서 그냥 말미에 그냥 지지 선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공문은 먼저 시행이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제가 하니까 그게 조승래 사무총장이 공문을, 그것도 5월 10일이면 일요일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일요일 날 시행한다는 거는 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몇 년생? 68년생이에요. 위성군 후보 몇 년생? 68년생. 오영훈 지사 또래. 예, 68년생. 그리고 2016년에 같이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삼선에. 예, 삼선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좀 더불어민주당이 조승래 사무총장 사당도 아니고 이건 좀 너무한다. 뭐
제가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탈당했기 때문에 당원도 아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탈당한 게 잘 됐다고 봐요. 이렇게 그 민주적인 척하면서 독재하는 게 가장 치사한 독재거든요. 이게. 사무총장이 당 대표보다 센가요? 조순례 사무총장 얘기가 네. 언론에 더 많이 나와요 요즘. 예, 그렇죠. 당 대표는 허수아비인가 봐요. 설마 그런 건 아니고 워낙 선거에 뛰다 보니까 내부 관리를 맡다 보니까 네. 뭐 바라는 것 같은데 좀 저 문대림 의원 감사하는 것도 원래 최고위에 올려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올려버렸잖아요. 뭐 이렇게 내용은 뭐 아쉬움도 있고 근데 네. 정확한 거는 뭐 예. 내부 상황이니까 뭐 우리가 정확히 뭐, 모르지만 예, 예. 예. 어쨌든 간에 최고위원회 의결은 오기를 해야 되는데 의결 안 해버리니까 문재인 저 당시 후보가 예, 감사합니다. 그냥 인정해버렸잖아요. 아, 인정이 아니고 48시간 지나면 그냥 계속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이게 뭐 탈당한 얘기와도 이제 같이 가는 거지만 원래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여기 완전 굉장히 척박한 섬이고 제주도가 옛날 전라남도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갈 때 도제 실시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게 제주 군으로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는데 도가 되니까 참 많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그랬는데 이제 제주도는 이제 워낙 척박한 섬이다 보니까 서로 아끼고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 등에 칼을 꽂거나 서로 싸우질 않아요. 싸우질 않습니다, 진짜. 외세에 대항해서 싸우는 경우는 조선 뭐 명종 때인가요? 그때 뭐 제주대첩 이런 거 할 때는 제주 도민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전쟁에서 왜군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뭐 이재수인 안처럼 이제 그 폭정에 이제 집단적으로 한 거 했던 거고 사삼도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도민들은 우리가 그 동료, 같은 도민을 배신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선거하는 과정에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위성곤 후보가 동료 의원을 거의 내란 세력하고 비슷한 동급 취급을 하듯한 표현을 하면서 감산해달라고 탄원서 쓰는 거는 난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탄원서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거의 저희 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95% 이상인데 이게 참 앞으로 제주도민들 참 난감합니다. 이게 무능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뭐 윤석열 한번 겪어봤으면 됐지. 또 무능한 사람을 또 겪어야 됩니까? 그래서 혹시 그 민주당 탈당 예. 뭐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했던 게 분명 민주당 중앙이나 도당에서 분명히 태클을 걸 것이다 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이 관련해 갖고 민주당에서 누구 전화 오거나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뭐 아쉽다나 그런 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일반 그냥 권리당원들이고, 그냥 뭐 전화해서 좀 아쉽다 하는 사람들 많고, 많았고, 그 다음에, 일가에서 속 시원하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워낙 공격적이라 갖고 이제는 뭐 그냥 딱 나오면서 솔직히 저는 위성군 후보가 그동안 뭐 방송 토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했던 소지 있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하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발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한번 봐가지고 빠진 것들 있으면 추가 고발해야죠. 이게 당선되더라도 차라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조사받으면서 아무 일 하지 않는 게 제주도를 위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다시 해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바꿔야 돼요. 하여튼 일부는 예. 오늘 일부는 탈당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다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